자, 유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리에 따른 육성법에 대한 간단한 기초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육성 난이도는 이전 우마무스메 기초 가이드에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마일 순으로 쉽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리가 짧게 되면 스태미나 소모량이 중요하지 않고 스킬 사용 빈도가 작기 때문에 지능과 스태미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중거리, 특히 장거리 이상부터는 스태미나의 영향도도 크지만 지능 수치에 비례한 회복 스킬 등의 중요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단거리 마일마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박신과 마루젠 스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단거리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피드와 파워에 붙은 인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신을 키우게 되면 이렇게 토프건 45짜리를 박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황제처럼 33, 21 스피드와 파워가 균등하게 분배된 이런 말을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치고요, 친구인자를 빌려올 수가 있는데, 친구인자를 빌리게 됐을 때는 여기는 스페셜 위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스태미나가 붙죠. 파워를 찍으면서 붙는 스태미너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단거리 마일이기 때문에 굳이 인자에 이런 스태미너가 붙은 말을 넣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요렇게 사일런스 스즈카처럼 스피드에 54가 몰빵된 것을 넣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랭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카드가 지니고 있는, 부모 인자가 지니고 있는 서포트 카드도 중요하겠지만 키타산과 슈퍼크릭, 유무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서포트 카드를 어떻게 드느냐? 스피드 3에 파워 2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요. 자, 나는 좀 도박성으로 더 이런 키타산 풀도 이런 걸 빌려서 스탯을 좀 더 뽑고 싶다, 좀 도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키타산을 넣으셔도 상관없고, 나는 안정적으로 말이 야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타츠나나 카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따를 해본 결과 타츠나 카드를 넣고 가는 것이 물론 도박은 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점수를 뽑을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츠나를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정답이 아닌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중거리 마를 키우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자, 대표적인 중거리 마 중에 황제가 있습니다. 띱니다. 그럼 중거리를 뛰기 때문에 최대한 스탯이 스태미너, 파워, 그리고 스피드 이렇게 골고루 분비된 친구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테이오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인자 타임 때 받게 되는 수치가 이제 스피드와 스태미너 그리고 파워에 균등하게 분배가 되겠습니다. 또 중거리는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에 비해서는 스태미너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피드와 파워 인자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포트 카드를 스태미너를 최대한 챙기지 않고 파워에서 챙기는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셜 위크처럼 이렇게 스태미너가 42 정도 붙은 이런 카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자 타임 때 스태미너가 채워지기 때문에 파워를 더 누르지 않고 스피드를 누르면서 파워를 같이 챙기는 그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3에 파워 2 이렇게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아무래도 중거리 이상부터는 스피드보다는 이제 파워를 조금 더 챙기면서 가는 게 이제 조금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스태미너를 메꾸는 게 조금 부실할 수 있으니 파워 카드를 좀 챙겨주는 거고요.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스태미너를 하나 정도 챙겨주는데 이런 스태미너 카드 혹은 슈퍼크릭을 챙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장거리. 자, 장거리의 대표격인 고루시를 보겠습니다. 고루시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너와 파워만 찍어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로 이미 실험도 끝났고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태미너를 아예 몰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적절한 파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스태미너와 파워가 붙어있는 인자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피드가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고르시고 스피드와 스태미너 위주로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나리타 타이신 혹은 슈퍼크릭 같은 장거리마들은 좀 고르시와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고르시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스태미너와 스피드 위주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파워를 상대적으로 좀 덜 찍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스태미너와 파워가 인자가 붙으면 좋고요. 파워에만 몰빵이 되거나 스태미너에 몰빵이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스태미너에 몰빵이 되는 경우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장거리는 스피드와 스태미너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드와 스태미너가 2대 1.5 정도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너 카드를 하나 더 챙겨줍니다. 일단은 보드카를 제가 필수적으로 챙기는 이유는 중요한 이제 스피드 스킬을 주는 것도 있지만 호전 일식을 챙겨줍니다. 왜냐면 제가 슈퍼크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슈퍼크릭이 있었다면 슈퍼크릭을 넣었을 거고요. 슈퍼크릭이 주는 이제 원호의 마이스트로가 티어급 회복 스킬인데, 그게 없으면 이제 호전 일식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드카를 챙겨가는 겁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는 스피드 2에 스태미너 2 정도를 챙겨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이 카드는 제가 물론 파워 카드를 챙기긴 했지만 이 자리에 스피드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단거리 말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피드와 파워만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능은 300 정도 맞추고요. 근성은 300을 꼭 맞추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거리 말부터는 근성 300, 지능 300을 기본적으로 챙기고요. 스피드 2에 파워 3 정도를 챙겨서 파워를 찍으면서 스태미너를 채우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드 3 정도에, 그리고 스태미너 2 혹은 3 정도를 챙기면서, 그리고 파워는 스피드를 찍으면서 좀 챙겨지는 값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카드별로 어떻게 육성을 하느냐, 간단한 가이드를 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육성해보고 도출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인 원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육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몇백을 찍어라, 어디서는 몇백까지 찍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속에 그것을 맞추게 되면은 육성이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내가 키카 상전에 스태미너 500을 무조건 채워야 우승을 한다고 들었어. 갑자기 훈련을 눌러봤더니 스피드에 무지개가 3개가 떴습니까? 당신은 안 누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누를 겁니다. 그 누구도 키카상에서는 스태미너를 무조건 500을 맞춰야 되니까 나는 쌍무지개 따위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서 스태미너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데 스태미너를 찍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나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바 안녕.